네, 이번에는 기후변화의 오늘과 내일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0년대 초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우리 온도가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2도 정도 변화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9시 46분 정도 지구 환경 위기 시계는 그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12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최후의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빨리 이 시계를 돌리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민의 안전의 파트에 대해서 저희는 7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전, 또 식량 안전, 그리고 건강 안전, 또 개인 안전, 또 공동체 안전, 환경 안전, 그리고 정치 안전까지 이렇게 7가지 측면으로 해서 안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안전 파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소상공인이 뭐 이렇게 어렵다 그러고 막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안전 쪽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줄이는, 그래서 같이 방제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백신도 맞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식량 안전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서부터는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립도가요. 2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논에다가 무슨 뭐 태양광 발전을 만든다, 뭐 밭이 뭐 밭작물도 뭐 다른 걸 한다. 그래가지고 점점 농토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작물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먹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쌀만이라도 좀 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쌀도 50%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삼겹살의 비밀, 그런 이제 전주 MBC에서 나온 방송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삼겹살, 그래서 이제 지방 부분을 먹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만들려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GMO 옥수수라 그래서 유전자 변형용 옥수수를 먹여야지 이 지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GMO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칠레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을 하는, 왜냐 그냥 옥수수를 먹어서는 지방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고기의 혁명, 팝콘 치킨의 고백. 그래서 닭도 전부 그 옥수수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0kg짜리 큰 포대 하나가 3,000원밖에 안 해요. 옥수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먹이느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식량난이 나서 미국이 옥수수 값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옥수수 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고기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뭔가 좀 다른 방법 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건강 안전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병원에 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에 다 갔습니다. 병원에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표라고 날라오죠. 그래서 날라오면은 1년에 2번,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약해졌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 정책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안 가면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정책을 써요. 거꾸로 된 정책을 쓰다 보니까 나이 들면 다 환자예요. 왜 병원에 가면서 노후 생활을 하세요.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외국에서는 병원에 오지 않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영국 보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3.5%밖에 가지 않아요. 근데
3.5%밖에 이제 사망자 비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 12.8%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 그런 거는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삶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재난안전 분야를 안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또 안전보안관이나 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나 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그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많은 분들,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 사고, 또 이런 사망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환경도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얼마 전에는 일본 동경 옆에 후지산이 있고요. 후지산 옆에 아소산이 있거든요. 아소산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일본에서 막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TV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일본은 그 지진이 한 5.0 이상이 1년에 한 200번 이상 발생합니다. 지진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생기다 보니까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지진이 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경도 변화해서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아소산 이제 폭발, 그 화산 폭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개인 안전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 좀 지나서 괜찮은데 전부 슬리퍼들을 신고 많이 다녀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제 가을쯤 되면은 발에 기부스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슬리퍼는 이게 자세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목 다치고 뭐 발가락 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부스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학교에 갔을 때도 이제는 슬리퍼 대신에 이렇게 학생용 실내화를 신도록 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다리를 다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이렇게 농구 골대, 축구 골대 있거든요. 이런 데에도 이렇게 안전보호 장치를 달아서 부닥히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개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집안에서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20% 되거든요. 노인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서 쓰러집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집안에도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아놓으면 됩니다. 매트리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카페트가 온 방에 다 깔려 있어요. 아무데나 쓰러져도 안 다치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 쇠나 돌로 되어 있거든요, 바닥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트리스를 깔도록. 그래서 매트리스 살 돈이 없다. 그러면은 노인 건강 공단에 신청을 하면 매트리스도 갖다 줍니다. 또 손잡이 이렇게 다니면 벽을 짚고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은요.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손잡이를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손잡이도 와서 달아줘요. 그 신청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화장실에다가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 미끄러지면 돌이나 쇠에 부닥쳐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그런 것들을 요양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신청하셔가지고 그런 걸 집안에 다시면은 집안에서 안 다치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전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그 사회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의 청년들이 살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분들이 수도권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울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렇게 전 세대 어린아이서부터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사는 시대. 그게 종로 같은 데죠. 그래서 같은 그 지역 안에서 3세대가 같이 사는 그러한 것이 참 좋은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안전 분야 중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자살, 감염병, 그리고 또 교통사고, 범죄, 화재, 그리고 이러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파트 7개의 분야로도 이제 사망자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취약하냐 하고 이제 OECD 35국가 중에서 보면은요, 이 사회적 연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라든지 환경이나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자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좋습니다. 사실 주택 문제는 상당히 좋거든요. 집이 두 사람 사는 집은 많은데 요새는 한 사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바람에 이제 집이 부족해진 거지. 사실은 지금 빈집들도 많고요. 또 사무공간 공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불안 증세 때문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바로 잡아서 우리 청년들이 10년 정도 일하면은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가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10년만 살면은 집을 주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열어줘야지 이게 좀 좋은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현황도 보면은요, 서울시도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2,500명 정도, 25개 시구되니까 한 구당 1년에 한 10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년에 100명이면 우리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요, 하루에 한 8명, 7명, 8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자가 생각 밖에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감염병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서 우리가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비타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 시민들한테 비타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검진센터에 가면은 맨 우울증 약만 주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주는 것보다는 비타민이 그래도 좀 비타민을 주게 되면은 그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은 비타민의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도 비싼 걸 사면 안 됩니다. 비싼 거는 안 되고요. 싼 게 종합 비타민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종합 비타민을 먹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도 하고요. 또 비타민도 공급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살자 비율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게 바로 자원봉사자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도 이제는 형광등 조명도 이제 LED 조명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일단 전기값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또 LED가 훨씬 더 밝습니다. 밝았고 빛이 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세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1990년대서부터 우리나라가 전구에서 형광등 시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1991년도에는 자살자가 3,500명이었던 게 그 형광등 시대로 바뀌면서 1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빛과도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빛을 하얀색은 이제 책 같은 거 볼 때, 또 노란색은 예술.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도 노란불을 켜놓게 되면 이제 식당에 많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파란 등은 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이라든지 과학을 할 때 쓰면은 학생들이
그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이렇게 우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빛을 활용을 해도 보다 더 좋은 그러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 면역력도 강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메르스 때도 제일 많이 약국에서 팔린 게 뭐냐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도 이 비타민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걸리게 되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도 이런 비타민을 좀 잘 이렇게 공급하는, 그래서 심장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또 전신적으로 움직임에도 좋은 그러한 것들이 일상 비타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필요 없이 그냥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사는데 비타민에 조금만 지원만 받으면은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러죠. 65세에서 80세까지가 장년. 그래서 85세가 넘어가야 노년으로 쳐줍니다. 그게 이제 국제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아직도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65세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은퇴하고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를 넘겨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문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 정부가 바뀌기 전에 우리 청년분들, 우리 나이 드신 청년분들이 보다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자꾸 다니면 국가가 의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한 100조 원 가까이 이렇게 의료비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한 500조 되는데 한 20%가 병원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해결 안 되죠. 지금 우리 그리고 또 돈을 개인이 또 이렇게 받으면요, 개인이 뭐 부담을 해야 돼요.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뭐 30조 원을 막 넘어가요. 뭐 100조 원 중에서 30조 원은 우리 개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뭐 노인들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면은요, 그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줍니다. 왜? 약은 사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의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지금 이제 교차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920년 크로스돼서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년이다. 그래서 80세까지 또 장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같이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13,000명, 1991년도 13,000명 수준에서 지금은 한 3,500명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막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왜 줄어든지 아세요? 그거 다 그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를 해서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이나 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위험한 데들을 신고해 주거든요. 안전신문고를 가지고 신고를 해주게 되면은 그걸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차로에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우회전하는데 도를 안 깔아서 그래요. 우회전하는데 막 쌩쌩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막 앞바퀴는 지나가면 뒷바퀴는 막 보도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럼 막 쌩쌩 달리는데 못 달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뭐 표지판을 갖다 놓고 뭐 CCTV 갖다 놓고 소용이 없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을 갖다 깔면은요, 차가 빨리 못 달립니다. 왜냐? 우르르 떨기 때문에 못 달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우회전하는 데다가 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차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 그러면은 신고하셔야 돼요. 바닥에다 돌 깔아달라고. 돌 깔아달라 그러면 빨리 못 달립니다. 밑에 내려서 학생 지역 30km,
뭐 안 된다, 뭐 단속한다, 소용없어요. 밑에다 돌을 깔아면은요 30km 이상 못 달립니다. 그거는 달리면은 차가 난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해야지 무슨 뭐 표지판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건 낮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에 사람 없을 때, 또 비 올 때, 안개 낄 때 최악의 조건에서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표지판 세하고 경찰이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시면은 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우리나라 44%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걸 제가 다 가르쳐주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신고가 들어가면 예산을 구청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공사를 해서 고쳐요. 그 예산이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를 해주셔야지만이 구청에서 나가서 횡단보도 이렇게 무단횡단 못하게 이런 것도 세우고 밑에다가 돌도 깔고 이러면서 우리 종로구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 안심 신고콜도 있죠. 그래서 막 차가 막 세워놨다. 그러면 경찰 안심콜 눌러가지고 이 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다. 이런 거 신고하게 되면은 그 차를 이제 견인해 가죠. 이러한 앱을 갖다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까셔도 좋습니다. 또 화재가 났다. 요새 그 터널 화재가 이제 가끔가다 나죠. 뭐 BMW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다. 근데 벤츠가 불이 붙었다 이런 얘기는 화재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벤츠는 불이 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BMW는 불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벤츠는 트렁크에 소화기가 있고요. BMW는 트렁크에 소화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팔 때 소화기를 달아줘요, 벤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차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소화기를 차에 달아놓게 되면 그냥 벤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차에다 소화기 안 달아놓으면 BMW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액체 소화기 자체가 물보다도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코팅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엔진실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엔진실을 열 필요 없습니다. 그 라디에이터에 있는 바람이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게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코팅이 되면서 불이 딱 꺼져 버려요. 그걸 열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열하고 뜨거워서 못 연다 막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이어에 불 났을 때 분말로 아무리 뿌려도 안 꺼집니다. 왜? 분말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액체를 뿌리게 되면요. 타이어를 코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약재가 묻은 부분은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약재가 뭐 500ml밖에 없는데 다 쓰면 어떡하느냐? 다 써도 불이 조그매집니다. 그래서 불이 갖다가 이제 때려서 끌 수도 있는 상태로 불이 작아져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3톤 트럭이 4톤 트럭이 막 달리는데 타이어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세우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요 소화기를 갖고 내려서 불을 꺼줬어요. 타이어에 불 난 거를. 그랬더니 그 타이어 운전사가 고맙다고 막 인사를 몇 번 하더니 그냥 타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억울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냥 가버렸다고. 나는 소화기를 다 썼는데 저도 소화기 사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소방서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신고하라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표창장 줄 거라고. 그리고 소방서에 가서 소화기 하나 달라고 그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은 물로 꺼야 됩니다. 이제 분말 소화기를 싣고 있기 때문에 분말 소화기가 불 안 꺼져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 버스에 보면은 다 분말 소화기 실려 있어요. 뭐 불이 안 나서 다행이지만 뭐 이제 하여튼간에 불 나면은 소화전에서 그 호스 끌고 와서 불 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소방차가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에 이렇게 요 앞에다 집어넣어 놓는다든지 또는 책상 위에다 이렇게 소화기를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화재 부분에 대해서 이 불은 이제 물로 끄는 것이다. 이제 소화기로 끄는 것보다
물로 끄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음식점 가면 이렇게 액체 소화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을 끄지 분말로 끄게 되면 장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500ml라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게 비싸다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뭐 이렇게 사서 안전하게 이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파트도 지금 뭐 미세먼지라든지 지진, 또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 이제 또 겨울철에 다가오면 또 이제 폭설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죠. 그동안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신문고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안전신문고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하겠다 해서 이제 가져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0만 건 이상 그렇게 이제 신고가 돼서 많이 개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가시다가 이제 횡단보도가 흐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죠. 횡단보도 그러면은 저는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안전신문고를 앱을 깔았거든요.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학생과 같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누르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인을 하면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진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 지역을 누르면은요,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위치가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횡단보도가 흐리게 그려져 있으니까 진하게 그려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쳐서 제출을 하면은 30초도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이거 위험하겠다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특히 요새는 제가 이제 신고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은행나무.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길거리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은행나무도 어떤 데 가보면 은행나무를 이렇게 잘 싸가지고 은행이 비닐봉지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횡단보도 근처에 은행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밟으려고 전부 딴 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고하면 그거만 설치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보행로를 편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요새 신고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은행나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나 그것만 찾아서 이제 신고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안전신문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깔면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일상 속에서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도 건물 균열, 뭐 도로 파손도 저희 집 앞에 이제 도로가 함몰돼서 제가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틀 지났는데 벌써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것들, 이렇게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한 300만 건 정도 이상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신고하시면은 이런데 이제 여기 빠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달라 하면 설치해 줍니다. 뭐 종로구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신고할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돌아다녀 보면 신고할 거 많습니다. 은행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은행들 떨어지는 데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학교 같은데 신호등 같은 거 꺼져 있으면 신호등도 신고하거든요. 그런 것들 신고하면은 이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앱을 깔면은 소개할 수 있는 영상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활동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안전보안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안관 신청하시게 되면은 안전보안관 배지도 줍니다. 그래서 조끼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전 쪽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 시간도 집어넣고 또 이렇게
교통비도 지원받고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깔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안전 보안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제 여러분도 안전신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고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안전신고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4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 신고가 보이는데 여기서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4대 불법 주정차의 유형 선택을 눌러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네, 지금은 종류가 한 2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이건 작년 버전이고요.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입니다. 위반 유형을 선택한 이후 아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합니다. 이때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 위반 사항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첨부 이후에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위치 선택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의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신고할 수 있도록 또 바뀌었고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깔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